네, 안녕하세요. 온택트 2020 청년 취업 자바라 페스티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취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JDC 인사관리실에서 채용 담당을 하고 있는 김태윤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 자바라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일부분이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사업을 소개를 드리고, 또 이후에 취업을 한 선배들, 그 취업 선배이기도 하고 또 제주대학교 선배이기도 한 두 분을 모셔가지고 궁금한 점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저희 JDC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미션을 받고 설립된 국가공기업입니다.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국가공기업은 저희가 이제 JDC가 최초로 제주도에 설립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서귀포 쪽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전을 해왔었죠.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공기업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핵심 가치와 비전은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산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먼저 항공우주박물관이라는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주 영어 교육도시라는 교육 사업,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이라는 테마파크 사업, 그리고 여기 제주대학교 인근에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이라고 해서 의료와 관광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양형 주거단지라는 사업도 이제 지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는 서귀포 대정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외국 학교 영국,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이제 국내 학교, 국내 외국인 학교인 KIS를 비롯해서 4개 학교가 개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국제학교에 4천여 명 이상이 재학 중이고, 이제 영어 교육도시로 인해서 매년 7천억 원 정도의 외화 유출, 그러니까 외국 학생이 외국으로 나가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학 수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국제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이라고 제주도의 신화 역사를 테마로 복합 관광단지, 그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터파크도 이제 최근에 개장을 해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단계 개장이 완료되었고, 올해나 이제 근시일 내에 최종 개장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타운 힐링힐즈라는 의료 및 관광 복합 산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녹지그룹이라는 곳과 1조 1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해왔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료 분야의 기업이나 학교 등을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제주도의 박물관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146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는 관광 명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입니다.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는 영평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인근이고 정보통신 생명공학연구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T, BT 기업 등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리고 카카오 등 아시는 카카오와 그리고 또 이스트소프트 등 아실만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고용 인원은 3,000명에 가까웠고 이제 매출액도 3조에 가까울 정도로 제주 지역에서 제주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단계가 거의 거의 다 이제 분양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단지 1단지 주변에 2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지가 또 완성이 되면 더 많은 기업과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JDC 면세점입니다. JDC 면세점은 제주 공항 및 항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한 수익을 전액을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 그 수익을 다른 곳에 쓴다는 오해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수익금은 전액 말씀하신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산업 분야에서는 영어 교육 도시가 아주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여기 보시는 첨단 산업 단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 분야에서는 신화역사공원이 현재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가능성을 내고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타운이 지금 헬스케어 센터를 비롯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면세 산업 분야에서는 면세점이 업계에서 아주 수위를 다툴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다양한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JDC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국제화 사업, 스마트 실증 단지라든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범 단지, 첨단 농식품 단지, 드론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제주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업이 되든지 JDC는 제주를 위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아직 하반기 채용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언제부터 어떻게 선발할지 지금 말씀드리는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작년 하반기 기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채용을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그 채용은 전문직 또는 자격 소유자에 대한 채용이라서 일반 행정 분야 여러분들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은 1차 전형과 1차 전형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그리고 2차 전형 면접심사 그리고 신체검사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이, 학력, 성별에 대한 전공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분야에 한해서 영어 성적 또는 유사한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 전형을 따로 실시한다면 관련 자격증은 가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JDC에서 청년 인턴을 수료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필기 전형 만점에 1%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 검정 능력 자격이 있다면 해당 자격도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올 하반기에 채용이 진행된다면 아마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영어 구술 면접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어 구술 면접이 일반 행정 분야에는 조금 맞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토론 면접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바로 홈페이지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일반 행정 분야하고 각 채용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채용을 했었는데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하반기 채용에는 이렇게 분야를 많이 나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채용 인원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 규모까지는 안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외국어 성적은 토익 700점 기준이었었는데 아마 이번 하반기부터는 작년에 미리 고지가 된 대로 토익 800점 기준으로 아마 상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익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 성적 모두 토익 800점 기준으로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 행정 채용을 하게 되면 그중 일부를 통상 30에서 40% 정도를 제주 지역 인재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대학교 학생분들이 그쪽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아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1차 전형 필기시험 그리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인성 검사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를 하고 2차 전형 그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면접과 영어 구술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번이 영어 구술 면접이 토론 면접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하고 채용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나서 최종 임명이 되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NCS 기반이고요. 오지선다 50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60점 이상인 자가 합격이 되고요. 그 외 분야는 각 분야별로 전공 과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만 실시를 했다면 채용 분야 전문 분야를 채용한 분야에서는 각 분야별로 출제 범위를 달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저희가 전문 분야를 채용을 한다면 출제 범위가 정해질 거고요. 일반 행정만 채용을 한다면 직업 기초 능력만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2차 전형은 경험 상황 면접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다대다 면접, 그러니까 심사위원 3분에 지원자가 3명이 면접을 보는 형태였는데 아마 이번에는 심사위원 3분에 면접자가 1명이 들어가는 다대1 면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변경을 했냐 하면 그 다대다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자 1명한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아서 지원자 개개인의 역량을 확인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될 면접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최대한 확인한 절차를 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관 소개하고 채용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에 질의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입사 선배 그리고 제주대 선배이기도 한 두 분을 모셔가지고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온택트 2020 자바라 페스티벌 입사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 두 분은 JDC를 대표하는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제주대 학생들을 위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상반기에 입사한 인사관리실 대리 김태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년도 하반기에 입사한 과기단지 운영단 산업육성팀 전민군 주임입니다. 네,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기 계신 선배께서 학생들에게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채용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채용 인원과 경쟁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채용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김태현 대표께서 네. 채용 전형이나 채용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19년도 상반기에는 7명을 총 채용했고 최종 경쟁률은 27.8대 1이 됐습니다. 다만 이거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분야별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분야별 경쟁률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반기 채용 일정과 필기시험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하반기 채용 일정과 필기시험 문제 유형 그리고 자소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채용 일정과 그 기준이 확정이 안 돼서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선배의 이제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하반기 입사자입니다. 9월 달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11월 중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 유형은 모듈형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이 나는 거는 복리, 단리 뭐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또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는 저희가 적부였기 때문에 우선은 뭐 평가 기준 이런 건 없지만 면접 시험 때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JDC에 입사를 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역량을 펼치고 싶은지 자소서에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부서별로 하는 직무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스펙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환 대리가. 네, 저희 JDC의 인재상은 청렴, 창의, 글로벌 인재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JDC 공식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은 각 이제 부서별로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사관리실에는 교육 파트가 있고요. 노무복지 파트가 있고 그리고 보수 파트, 인사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서는
이런 직무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인재상이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부서별로 이제 하는 직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인재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채용 공고문에 직무 기술서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펙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으면은 자격증이 있으면 필기 시험 볼 때 1점 가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특히 뭐 건축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을 뽑을 때도 역시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필수는 아니지만 필기 시험은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도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스펙이나 갖고 있으면 메리트가 되는 자격증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또 다음 질문은 입사 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어학 포함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주시죠. 네, 뭐 제주도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증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별로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가점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따시는 커말이라던가 그런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고 또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뭐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격증,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조금 필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토익뿐만이 아니라 HSK나 뭐 일본어 자격증이라든가 토익 스피킹이라든가 다양한 언어만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뭐 취업에 관련된 그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일반 행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반 행정직에 뭐 기획 업무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인사 업무가 있을 것이고, 혹은 뭐 교육 업무, 혹은 뭐 예산 업무,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직무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면접 가셔서 본인이 이런 직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케팅 분야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일반 행정직 중에서 저희 홍보협력실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실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기 위해 나는 이러이러한 직무 경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직무 지식이 있다. 이런 역량을 키워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직무 경험을 길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분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셨는데, 면세점 영업관리직과 매장 물류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면세점 영업관리직으로 별도 채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직군 통합이 되면서 영업관리직을 따로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관리를 희망하시더라도 일반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일반 행정직 중에서도 면세점 그리고 영업처에서 이제 물류 관리 업무를 하고 싶다, 혹은 영업 관리를 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직무 지식을 습득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아까 보세사를 언급을 했는데, 보세사가 있으면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보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필기시험을 볼 때 추가 점수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면접위원들이 충분히 참고 사항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나온 업무 말고
다른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직도나 이런 것들을 봐도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업무를 하는지 궁금할 텐데 아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일반 행정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과기단지 운영단에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초소형 전기차 실증 사업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행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 부서에만 가는 건 아니고 저는 JDC에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해 보길 원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지금 현재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JDC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표면적으로 교육 사업, 관광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HSK 언어 자격증이 있어도 토익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이런 내용과 또 제2 외국어 자격증도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외국어 자격증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익 자격증이 필수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HSK 등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익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중국어가 자신 있으면 중국어를 하셔도 되고요. 일본어를 해주셔도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2 외국어가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토익이 900점이 넘다던가 그런 고득점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통번역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것이 큰 도움으로 이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메일을 주고받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통번역 수준의 외국어 실력이 혹시나 안 되시게 된다면 그 부분을 굳이 강조해서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필기 시험은 NCS 공부 영역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마 NCS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질문자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도 취준생 때 NCS 공부할 때가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아까 저희 전민군 주인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듈형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모듈형 하나로만 출제를 하기보다는 피셋형과 융합을 해서 피듈형이라고 요즘 학생들은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피듈형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부할 때는 가장 모듈형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나 피셋형으로 대표되는 기업들 이렇게 선정해서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이 아주 정석이라고 불리니까 모듈형을 공부할 땐 그쪽을 참고해 보시고 피셋형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이나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실 NC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크게 향상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시다가 내 실력이 조금 한계가 온 것 같다. 좀 공부해도 점수가 안 느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는 단순히 공부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또 다양한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이제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를 한 번씩 훑어볼 때 이것이 문제가 오래 걸릴 문제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짧게 시간을 잡아 먹을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먼저 풀기를 시작해요. 쉬운 문제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이 시간이 촉박한 NCS 시험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맞출 수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잠깐 뒤로 넘겼다가 풀 수 있는 것,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것 먼저 푸시고요. 시간이 남게 되면 그때 돌아왔을 때 풀기 시작을 해야 멘탈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먼저 풀어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초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제 실력을 나타내기가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거르는 연습을 먼저 많이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NCS 실력이 늘진 않더라도 점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N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요즘에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점수폭이 합격 점수와 가장 고득점 간의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즉,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로 여러분들의 합격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신다면 한 문제, 두 문제 남들보다 더 맞춰서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JDC에서는 출제를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수리 영역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문제 해결 능력 부분이라든가 자원관리 능력 부분을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리 능력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면접 시험은 압박처럼 보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면접 시험에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일반 행정 분야에서 면접을 본 우리 정민근 지임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 압박 면접은 아니었지만 JDC가 워낙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요하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한다면 JDC 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질문이 가장 어려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질문 중에 환경 보전과 개발 중에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간 없이 피력을 하라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JDC에서는 개발 사업도 하지만 환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사업이라든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서부터 내가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는지부터 고려를 하고 JDC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가 업무해보고 싶은 부서도 선택이 가능할 거고 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지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JDC를 준비하신다면 그 질문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면접 질문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줄 몰랐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과와는 전혀 무관한지 그리고 외국어는 꼭 필수인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또 답변을 주시죠. 네, 아까 채용 전형 설명했을 때부터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저희는 학과나 나이 이런 게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간혹 나는 뭐 인문대학 학생인데 뭐 토목이나 건축 관련이 이런 관심이 있다. 그런 데는 그러면은 그런 학과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도 있으세요. 다만 그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전혀 상관을 쓰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순간까지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재학을 하고 어떤 과를 전공하고 있는지 면접관은 물론이고 저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무 능력만 잘 뽐내신다면은 충분하게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 직원들이 회사의 선배고 그리고 제주대학교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해주는 조언을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들이부터. 예. 저는 취준생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불확실성한 이제 취준 생활이 언제면 끝나게 되는지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불합격도 이제 많이 맡아보고 뭐 필기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 보고 혹은 겨우 필기 시험에 붙었더니 최종 면접에서도 떨어져 보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을 하락하게 되고 이게 언제 끝나게 될 건지 이제
불확실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에게도 자신만만하게 어디 시험 보고 온다, 어디 면접 보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합격되고 이런 걸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제 몰래 시험을 보러 가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탈락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오답률이 높았는지 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최종 면접에 갔었을 때는 저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합격을 했을까? 아니면은 옆에 있는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나는 그 부분이 솔직히 더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봐야지.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 복기를 하면서 다음번 보완점을 찾아가면서 취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는 거 잘 알지만 여러분들 불합격하실 때마다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요. 보완점 찾아내시면서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몇 번 만에 합격하셨나요? 저는 공기업 준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JDC는 한 번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사실 준비가 덜 돼 있기도 했었지만 그때 떨어지고 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니 아까 전민군 주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최종 면접 이번에 들어오게 될 때 전에 JDC 관련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읽었었습니다. 뉴스를 한 1년치 정도 뽑아가지고 쭉쭉 읽다 보니까 면접에서 뭐 사업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4군데 정도 지원을 해서 마지막으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전민군 주임 얘기해 주시죠. 저도 그랬지만 취업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완벽한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강점이 뭔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강점을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든 시기고 코로나 때문에 또 채용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도 이 시간이 어쩌면 본인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또 본인의 능력을 더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JDC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취업 설명회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멘트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DC에서 하면 만나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드는 걸로. 네. JDC에서 만나요. 만나요.